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입해서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최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국가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번에 종합지원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계획의 배경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과학기술인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복지 증진을 통해서 사기를 높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과학기술 없이는 이제 한 국가나 한 기업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이런 데 중점을 두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뿐 아니라 이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뭐 국가 안보,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가 이제 과학기술이 없이는 앞으로 한 단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과학기술 중심 사회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을 통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계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과학기술계에 진출한 그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입해서 정말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끌리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인정은 못 받는 요즘 그 일선 과학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 로봇 만화라든지 SF 영화 보면서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꿈꿨던 젊은 과학자들이 다시 과학계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확정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계획 특징이 있다면은 그 재직 단계는 물론 퇴직한 뒤에까지 다 전주기에 걸친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퇴직 이후에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과학기술 유공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재직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또 추진할 것인지, 또 퇴직연구원을 대상으로 또 뭘 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뭐 그런 맞춤형 그런 것 같은 네.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 과학기술 유공자 제도 신설하는 것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과학기술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돼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국가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낸 과학자들을 연간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총 한 2,00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과학기술 훈장을 받으셨거나 또 업적을 많이 내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분들을 널리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하고 또 과학기술인 명예 전당에 헌정한다든가 또 유명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공원이라든가 길이라든가 뭐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행사에 초청하고 의전을 제공한다든가 또 해외 나가실 때 뭐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또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지식 나눔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심의 자문할 때 참여시킨다든가 또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약에 정년 퇴직한 뒤에 해당 기관에 복직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예.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계획을 들어보니까 과학기술 유공자들을 위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이 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재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현장에서 정말 일선에서 가장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재직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대책. 이게 제일 궁금한데 어떤 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대책보다도 이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다른 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과학기술에 정말 몰입해서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마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부라든가 정부 부처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해서 연구 현장에 소위 말해서 그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규제가 뭔지 그 찾아서 해소해주는 노력을 한다든가 또 연구 자율성을 위해서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 이제 유연 근무제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가 본인이 또 하고 싶은 잘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네네. 또는 비정규직 문제 요새 심각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는 문제 또 여성과학자들의 역할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성과학자들이 이제 출산 때문에 휴직을 해서 다시 돌아올 때 이 경력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R&D 경력 복귀를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과학기술인들의 그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라든가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력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소중한 연구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그 연구 환경 안전 관리 체제 이런 것도 강화시키고요. 또 과학기술인의 전문 병원을 지정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또 공동 보육시설 확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 당연히 되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적사항이 모두 다 이루어져서 이 과학기술인들이 실제로 안정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몰입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